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조, 298조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조, 금년도 신규 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처리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월에 기계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학 선별기와 발리스틱 선별기에 대한 기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특별 교부세를 포함하여 44억 5,400만 원이었으나 기본 계획 수립 완료 시 사업비가 44억 8,600만 원으로 증가되어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 후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조 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2005년 6월에 가동한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로서 소각 효율이 감소됨에 따라 2018년도에 한국환경공단 기준진단 결과에 따라서 소각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대보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2월 11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당초 323억 4천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20년도 국고보조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약 35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재원협의를 협의하여 2011년도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도 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특색 사업인 청소 인력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전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과 홍보, 감시 활동을 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각종 정책 사업으로서 청소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73명을 5개 사업 분야로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주요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 수거 활동, 도심지역 기동 처리반 운영, 취약지역 불법 투기 감시 홍보 활동,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 활동,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분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조 계속사업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만들기 집중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조회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리 캠페인, 버스 정류장 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홍보, 전광판 및 언론 및 방송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철저한 분리 배출을 위하여 15개 읍면동 이통장 시민, 기업체,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순회 교육과 맞춤형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의식을 증대하고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
생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 쓰레기 수거는 도심 지역은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주 1회 수거하는 지역이 다수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조사 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수거 노선 변경과 수거 횟수를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거 체계를 재정비하고 도심 지역 쓰레기통 설치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선진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불법 폐기물 투기 방치 의심 지역 수시 점검 실시입니다.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인 처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총 120만여 톤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 경기도가 69만여 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2차례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사전 홍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신속한 제보로 다량의 불법 폐기물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 행위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을 위한 사례 전파 교육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폐기물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화로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관내 총 6,178개 동이며 이 중에 주택은 3,481개 동으로 2011년부터 19년까지 1,057동을 철거하였으며 지붕 개량 사업은 20개 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억 7,720만 원의 예산으로 지붕 철거 182개 동, 지붕 개량 16개 동, 총 198개 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 및 주거자로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되며 가구당 427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6쪽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성시 전 부서가 도로환경, 농촌환경, 도시환경, 문화, 관광환경 4개 분야에 대하여 참여하는 시책 사업으로 경기도 역점 사업인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추진 성과에 대하여 연말 평가를 통해 관과소미 읍면동 1, 2, 3 등을 선정하여 시상금 1,500만 원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열 의원님 없습니까?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죽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청미천 감시원이라나 이제 그거 이제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한강수계 그 이제 기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자기들이 수거를 해내는 거야. 비닐 이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를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래서 아니 어디다 하려고 했더니 할 데가 없으면
자기네 종종산에다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능해요? 일단은 그 지역별로 저희가 이제 예, 요청이 있어서 예, 배당을 다 해드린 상황인데 예, 그 예를 들어서 일중면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그 투기가 취약돼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면에서 이제 예, 잘 아니까 지형을 그런데 수시로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불법 투기나 그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수거를 해다가 그걸 저기 다시 뭐 빠시는 기계 있잖아요. 빠시는 기계 그 뭐 플라스틱 빠시잖아. 파쇄기. 예. 네. 그런 거를 보조받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자꾸 그냥 우리 쫓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 한강수계 자금을 가지고 한강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 여기 이제 우리 노인 양반들이 다 놀고 계시니까 고용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다 수거를 해다가 수거하면 어디다가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같으면 그 부시는 기계가 있는데 부시는 게 아니라 깨나 뭐 해잖아. 우리 이쪽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 파쇄기로 해가지고 가마짝에다 그 뭐야 그 눌러가지고 와가지고 빠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백자로 해서 나가잖아. 아 그런 공장 예, 파쇄하는 공장. 그런 게 우리 이쪽에 있어 몇 군데인데 그런 거를 해달려 그런 거를. 글쎄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수거해 오면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차가 이제 그걸 다 갖고 선별장으로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별을 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뭐 병은 병 이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되고 하는 거거든요. 수익도 내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거나 일반전 무단 투기한 이런 쓰레기를 취약지구 그분들 어르신들 고용 창출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하는 있어요? 거죠. 예. 그냥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 예, 예. 근데 뭐 이게 어떤 이제 예. 부회장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요 도로변 청소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예, 예. 또 그렇게 취약 지역을 또 그런 취약 지역이 많은 읍면동이 있어요. 예, 예. 시내권하고 이제 면이 좀 큰 데는 그런 데는 2명 정도 저희가 또 배당을 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나중에 그 회장님 한번 내죠 우리 예, 관련 한번 찾아뵈라 저하고 그러는. 좀 대화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 스레트는 우리 계속 이게 나오는데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한 6천 가구라 그랬나? 한 6,173동이 현재 예, 6,100. 슬레이트 건축물이 되어 그냥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200가구, 200동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2, 3은 한 3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 그 시나 이런 전체적인 시군 이런 데서 우리 중앙정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뭐 국비 50, 도비 7.5, 12, 40인데 우리 30년을 이거로 따지다 보면은 우리 3억씩 한 100억 들어가는 건가? 우리 시 돈이? 우리 시가 매칭이요? 아니 다 하면은 30년 동안 아, 3억씩 해서 30년 3, 3, 9. 처리 완전하게 다 했죠. 어차피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좀 그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이게 왜냐면 스트레트는 다 지금 뭐 40년 정도 된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30년 동안 다 이 스트레트 정리하려면은 70년, 100년 된 건물이 돼. 그러면 중간에 다 부셔지고 없어. 그래서 다 이게 좀 깨지고 이런 하기 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합동으로 이렇게 뭐 31개 시군이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건의해서 이것 좀 빨리 뭐 예산을 좀 많이 내려달라 그런 건의 같은 거 안 하셔?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작년에는 이제 한 4억 3천 들여서 했는데 예. 요번에는 한 얼마야 6억 7천 한 2억 정도가 이제 더 배당이 된 거거든요. 그나마 예. 요게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 지금 2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가 될 건데 그 추이를 봐서 추경에도 좀 더 세울 상황이 생기면
더 세우고 또 다른 시군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협력을 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조기에 좀 스레트 지붕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그죠. 예. 이게 이제 나라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또 뭐 발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스레트만 그냥 엄청 많이 또 저 입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지경이 된 건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 함석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저렴한 게 아니라 그냥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이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시골에 흉물 그 이제 건물들이 엄청 많은데 하여간 대책이 좀 쓰도록 열심히 좀 해주셔요. 이것 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슬레이트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가 WHO에서 인증하는 관광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관광도시에 걸맞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 슬레이트는 사실상 이제 건강하고 실질적인 어떤 이제 피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국도비 추가 확보는 여튼 뭐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시고 더불어서 저는 시 역시도 국도비 지금 매칭하는 거 차원을 좀 넘어서 추가적인 좀 투자를 하더라도 특히 이제 주택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소확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1월 지난달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네요. 예, 1월 네. 2월 11일 날 최종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또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도 한데 1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했으면 여튼 중간 보고회를 포함하여서 여튼 의원 간담회 때 그래도 한 번은 좀 보고를 해주시고 좀 걸러졌어야 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빠른 신뢰로 간담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요 뭘? 근데 지금 이거 대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 소각장에 추가적으로 완료할 시기를 2023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2023년도에 인구 추이 그리고 생활 쓰레기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보다 한 70,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각장이 50톤인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산해서 산출량을 따져보니까 한 74.5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약 80톤짜리로다가 지금 이제 그 추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소각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80톤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50톤을 대보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30톤에 대해서 증설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 진단한 결과 지금 있는 시설로 그 2020년도, 21년도까지 환경 통합 인허가를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현재 환경 허용 기준이
우리가 소각장 설치할 때보다 지금 현재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0톤짜리를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 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페이스가 안 나오는 쪽으로 그 진단 결과가 나왔고 또 운영 면에서 통합으로 갔을 때하고 그렇게 50톤 대보수 플러스 30톤 신설로 갔을 때 운영 면에서 15년 정도 운영했을 때 한 100억 이상이 더 소요되는 거로 50톤, 30톤짜리를 두 개를 운영했을 때가 그런 저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설명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최종 보고회 용역 자료는 좀 주시고요. 별도의 그 간담회 방식이 됐건 뭐가 됐건 세부 용역 결과와 수렴된 의견 그리고 그 시의 종합적인 그 대응 방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축과 지금 그럼 제목을 보면은 신축보다는 대보수 플러스 증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안성 씨는? 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날 최종 보고회 때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장단점을 비교 검토했을 때 통합으로 가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원순환 과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날을 일단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결론은 못 내리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주민협의회 매월 원래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다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그 최종 결론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거로 이렇게 그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지역주민협의체에 공을 넘기신 거예요? 신축으로 갈까, 뭔가 통합으로 갈 것인가를요? 그쪽에서 의견을 듣고 다 종합해서 저희가 판단할 거죠. 예,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규모 자체가 50톤 일에서 지금 80톤 일로 그 계획을 하셨는데, 저는 뭐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원초적인 감량화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에 힘이 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립이 됐든 소각이 됐든 이것은 여튼 최종 처리 방식인데 최종 처리를 해야 될 쓰레기의 양은 가능한 줄여야죠. 저는 그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불구하고 지금 50톤 일에서 80톤 일로 지금 늘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역 보고서를 갖다 주시면은 거기 내용에 뭐 증가분으로 위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무슨 근거가 제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그건 뭐 제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소각장 말고 지금 에코센터에서 지금 일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상 지금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80톤 일 플러스 20톤 일 하면은 100톤이 된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면요, 그렇죠? 예. 그게 다 포함돼서 80톤 산출이 된 거거든요. 80톤 일 산출이요? 그러면은 에코센터에 여튼 이게 80톤이 에코센터 빼고 가는 거 빼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포함하면은 여튼 그 100톤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의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뭐 지금 하고 있는 셈인 것이잖아요. 지금 근데 일일 지금 50톤이 정도 52톤 정도 지금 생활 쓰레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인구 추이나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뭐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2배 이상의 지금 시설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 납득이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산출할 때 죄송한데 산출할 때
그전에는 이제 그 대형 폐기물이 그 용량 산출할 때 빠져 있었고 네. 또 소각장에 잔재물 처리한 게 또 용량 산출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다 포함이 됐어요. 예, 이번 그래서 뭐 산출에 그거는 여튼 그런 거 세부적인 하고, 그런 자료를 거 하고, 주시면 제가 판단을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네, 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0억, 2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지금 여기 표기된 건 323억으로 표기가 됐지만 아까 또 수정해서 356억 정도로 지금 상승할 것을 지금 다시 보고를 하신 20년도 것이잖아요. 단가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그 원래 소각장 부분은 환경적인 여러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저 소각장 지을 때도 여튼 크게 여튼 지역내 갈등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의 이 산출 용량과 이런 것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를 전제를 해갖고 추진되어야만 하는 시설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불구하고 근데 시의회조차 어떤 최소한의 지금 그동안의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큰 문제의식이 같습니다. 우선적으로요. 그래서 여튼 이 부분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 뭐 대강의 뭐 계획은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좀 저는 시간을 늦추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성을 시켜서 적정한 규모와 방식을 통한 시설 사업이 일단은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지금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관리공단의 경영 수지 비율이 30% 이하이고 특히 청소 행정의 재정 자립도가 한 2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지 비율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좀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용량을 소형화해갖고 75리터짜리로 여튼 100리터짜리를 바꾸는 문제, 몇 가지로 쭉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나 개선 대책을 일찌감치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행되지 않는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튼 설명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주부 부서로서는 특히 이제 소형화 문제는 일단 청소 여튼 청소 인력으로서 여튼 담당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 문제하고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선 대책으로 하나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쓰레기 봉투값이 묶인 지가 지금 한 15년 넘은 거죠. 오래된 거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하수도 요금 갖고도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튼요. 예.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여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더라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쓰레기 여튼 배출은 배출자가 여튼 책임져야 하는 기본 그 전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 방식 부분에 대해서 그 대응책을 내놓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거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간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주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 같이 예. 이 협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요. 여튼 그러니까 소형화 부분이 협의를 됐든 잘해서 여튼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한 문제가 됐든 저는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무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황희태 의원입니다. 일단 자원순환가의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뭐 대수술을 하든 증설을 하든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요. 주민협의체하고도 다 얘기가 되고 한 얘기를 의회는 싹 빼고 했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걸로 좀 판단되고요. 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소 대행 업무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민간에 위탁 주어서 하는 게 바람 것인지 효율성이나 생산적인 면에서 한번 좀 검토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고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안성시 읍면동 뭐 공동주택 자연마을 뭐 등등등 해서 표본을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다투셔 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배출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해봤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비닐, 뭐 플라스틱, 고철, 종이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사실 분리 배출하기 어려워요. 알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관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단순히가 보는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교육 좀 시키고 또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요,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 소화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으면 재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고장이 나고 또 대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또 기타 사회 기반 시설 부분에 사회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지금 자원순환 행정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1회부터 10까지가. 그래서 교육, 홍보 이런 좀 강화 좀 해주시고 또 이러한 대수선이나 증설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도 반드시 상의가 돼야 되죠. 저 시사한성에 난 걸 봤어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도자를 줘서 났는지 아니면 본인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뭐 주민협의체 의견도 다 했더라고요. 의견 들어서 2월 달 정도에 결정하겠다고 이게 났더라고요. 이게 본인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사를 쓸 때는 묻고 좀 기사를 썼을 거로 생각해요.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 다 지금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좀 제 분명히 말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견제와 지적하는 그런 감시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협력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필요가 아쉬울 때만 의회를 찾지 말고 정말 평상시 소통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여따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좀 가미시키면 분개합니다. 하여튼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빠른 더 질의 이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